안녕하십니까, 통현입니다. 오늘은 괴수일주가 무토를 만났을 때 운명적 특징과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괴수가 무토를 만나면은 이 괴수가 이 무토에게 이제 생산성을 부여합니다. 괴수는 이제 생산성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무토는 높이 있는 겁니다. 높이. 산은 높이 있죠. 그런데 이제 괴수가 무토를 만나면 무토에게 뭐냐면은 생산성을 부여합니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사용하기 좋은 땅으로 이제 만드는 경우죠. 생산성을 이제 유도하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무토를 멀리 높이 있는 무토를 가까이 혹은 낮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다르게 얘기한다면 사람이 접근하기 좋은 상태의 땅으로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원래 이제 이 무토산은 멀리 있고 또 높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사용하기 힘든 그런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높은 산이나 이런 산들은 사람이 접근하기 힘들잖아요. 거기 가서 사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미개척지의 땅이죠. 한마디로 사람이 개척하기 힘든 그런 산인데 거기에다가 개수가 있으면은 생산성을 부여해서 이제 개발하는 형태다 이거죠. 이 무토는 이제 자연 상태에 거칠은 땅 아닙니까? 그런데 개수가 있으면 무토산을 개발해서 생산적인 땅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자연물상으로 표현하면은 화전민이 거칠은 땅을 경작하는 모습이고 또 도시에서 비유할 것 같으면은 그린벨트 지역이 개발되어서 생산성을 이제 유발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개발된 것을 개발화시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개수에서 이 무토라는 것은 이제 이 물이니까 제방이 될 수도 있고 또 제방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원래 개수는 같은 물이라도 작은 물이기 때문에 제방하는 그런 경우가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구분하는 방법은 어떻게 쓰느냐, 제방에서 쓸 수 있는 개수냐 아니냐는 것은 개수가 근이 있어 갖고 유하는 개수다, 흐르는 개수다. 이럴 때는 그 강물이 넘치는 것 같으니까는 이제 제방이 필요하고, 개수가 근이 없이 근이 있는 것은 유한 거고 근이 없는 것은 윤한다 이겁니다. 윤. 그래서 근이 없이 윤하면 그 윤한 이 개수는 물상적으로 이제 비나 안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샘물 같은 걸로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비나 안개나 그렇지 않으면 샘물은 제방이 필요 없죠. 개수는 윤한다는 것은 무토를 윤하게 한다. 습기를 줘갖고 무토를 윤하게 한다는 것은 무토를 지원해서 생산성 있는 무토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산이나 땅에 비가 온다든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촉촉해지죠. 그러면 만물이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윤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윤한 개수는 비나 안개로서 무토 속으로 들어가서
무토에게 생산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개수는 무토를 지원해서 자기를 드러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참모 역할을 잘하는 것입니다. 수량이 작은 개수가 이 무게합을 하게 되면은 무토에 이제 묶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개수는 목을 키우는 것이 본분인데 자식을 잘 목은 자식이니까 자식을 잘 키우지도 못하고 또 유난 용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서브 역할이나 참모 역할을 잘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개수는 이제 만물의 엑기스입니다. 그래 단일화된 정보 알매이므로 정신 연령이 높아서 나이 먹은 무토와 인연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개수일주 여성은 나이 먹은 남자와 정신적 대화가 잘 되어서 인연이 강하게 맺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명리고서에는 개수일주가 무토하고 합하면 백두노랑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젊은 처자가 머리가 흰 나이 먹은 남자를 만난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무슨 정신적인 교감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남자로 얘기한다면은 좀 애어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정신적인 연령이 높아져 갖고 어른들이나 혹은 자기 선배들하고 대화가 되고 교감이 되는 형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개수가 수량이 많으면 강물로서 무토가 제방 역할을 잘해서 점잖고 예의가 있고 나이 많은 듬직한 사람과 인연이 되고 인연되면 또 좋습니다. 그리고 연상이 좋죠. 그것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무게합은 물상으로 뭐냐면 무지개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이것을 현실적으로 변화시키면 뭐 탱화도 되고 뭐 오방기도 되고 혹은 단총도 됩니다. 그래서 오방기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무속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탱화나 단총으로 연결이 되면 미술인데 미술도 이제 불교 미술에 이렇게 관련이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종교적 인연이 강하다. 특히 종교 중에서도 불교적 성향이 많이 나옵니다. 또 무게합은 저녁 노을의 물상으로 시적인 감각이 좋아서 문학적 재능이 있고 문학인과 친분이 있습니다. 개수와 무토의 조합은 산에 운무가 낀 형상으로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무토에게 생명력을 부여하여 재물복이 있고 무지개 현상이 나오니 명예가 있고 인물이 뛰어나고 부정적으로는 산에 안개가 쫙 끼어 있으면 시야가 흐려져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치매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무토가 좋게 연결이 되게 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상당히 아름답고 또 시적인 능력도 있고 감성이 풍부하고 명예욕이 강한데 만일 무토를 개수가 감당을 못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도리어 판단력과 시야가 흐려진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정미 개유무오라는 사주가 있습니다. 여자 사주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개수는 여름에 태어난 개수죠. 근데 개유일주니까 금생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개수에 근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한 게 아니고 윤하다 이거죠. 개수가 윤하다. 윤한 개수다.
그러니까 유난 계수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체적으로 자기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서브하거나 남의 참모 역할을 하거나 해갖고 조직을 발전시켜 나가는 역할을 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월달에 여름에 태어난 계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주 인기가 좋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이겁니다. 거기다가 무게압하고 화가 발달돼 있죠. 이렇게 되게 되면 사회생활도 잘하게 되고 또 미인이고 거기다가 사람들한테 인기도 좋고 또 남을 잘 보좌하고 서비스하는 그런 좋은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 사람인데 또 무기합으로 무기가 잘 이제 생기는 그런 샘물이기 때문에 미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무용을 했는데 한국 무용과 현대 무용을 해서 강의도 잘하고 제자를 잘 키웠습니다. 근데 수량이 좀 작기 때문에 대학 교육은 안 되고 학원에서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남편을 뒷바라지 잘해서 남편을 대학 교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스킬을, 땅은 뭡니까? 여기서 남자하고 남편 아닙니까? 땅의 스킬을 잘 제공하는 사주라 내주가 좋아서 남편이 건축학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땅이 화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는 뭐예요? 이 남자가 너무 조열하죠. 조열하죠. 너무 조열하니까는 어떻게 돼요? 남자가 융통성이 좀 없고 고집이 강하고 자기위주입니다. 화토가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물만 뺏어가지 않습니까? 물만. 그래서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화토가 너무 재관이 강하지 않습니까? 재관살이 강하잖아요. 이런 사주를 이루게 되면은 그 남자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사주입니다. 이거는 본인은 누구나 어느 남자나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왜냐하면은 여름의 개수가 누구나 필요한 샘물이니까 물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남자라는 게 자기가 물만 받아 먹지 이렇게 좋더라 잘 금을 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남편이 자기만 바라봐라 하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형상이다 이거죠. 이런 사람은 뭐냐면 잠자리도 잘못합니다. 잠자리를 하면은 몸이 아프고 또 남편 미토는 조열하기 때문에 보수적이고 재미가 없고 자기 위주로 이 여성을 갖다가 압박하고 구속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사회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올곧고 그러나 융통성이 없고 재미가 없고 또 자기 기준에서 맞춰달라고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여자를 자꾸만 구속하는 거죠. 나한테 물만 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여성이 정신적으로 상당히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의 대운이 오게 되면 갑자기 뭐예요?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물이. 금생수하고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량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태 그 전까지는 뭐예요? 남자의 비위를 맞춰주고 남자한테 서브하고 서비스하는 그런 내조 잘하는 여성으로서 살았지만 정신적으로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물이 들어오면 자기도 이제 근이 들어오죠. 그 자기도 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뭐예요? 이제 이럴 때 이제 자기가 주도적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토가 남편인데 이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으니까 다른 남자를 한번 만나볼까 하는 생각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무토가 있으니까 얼마나 잘 만나겠어요. 무기합을 하죠. 그래서 이제 무토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제 이렇게 자기가 근이 왕해지기 전에는 불만만 있지 감히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조금 힘이 있어지니까는 어떻게 돼요? 이 남편을 떠나고 싶다 이거죠. 거기다가 이제 무기합하니까는 뭐예요? 무지개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무지개 현상이라는 것은 환상이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오아시스나 마찬가지죠. 좋아 보인다 이거죠. 좋아 보인다. 그래서 이제 무용을 배우러 온 연하 남자와 청문이 나갔고 이렇게 미토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무토와 이제 합하려고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볼 때는 뭐예요? 늑대를 벗어나서 호랑이를 만난 격이다 이겁니다. 연하를 만나 갖고서 이렇게 이 해미 목국을해서 목국토에 갖고 남편의 그늘을 벗어나려 했으나 이 무토는 미토보다 더 무서운 줄 몰랐던 거죠. 이거는 밑에서 극하지만 이건 위에서 머리채 잡고 극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샘물은 절대로 흙이 넘어오면 안 됩니다. 그럼 금방 흙탕물이 되고 탁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하의 백수를 만나갖고 무기합을 하니까 무지개 같은 거 갖다고 해서 이제 상당히 기대를 했고, 그런데 무기합으로 오히려 탁수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살아보니까는 더 나쁜 남자를 만나고 동거해서 곧 후회하고 이제 헤어지고 남편과 재결합을 이제 원했는데 남편이 받아주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개수가 토를 만나면은 이렇게 토로 인해서 더러워짐으로, 토는 뭐예요? 이 남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로 인해서 망신당하고 거기다가 건강도 나빠지게 되고 아주 모든 게 이제 안 좋아지는 거죠. 참 남자 복이 없는 사주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